안녕하세요. 인생고수의 김수현입니다. 드라마 같은 삶의 무대에서 당당하게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삶과 철학, 인생 이야기를 듣는 시간, 인생고수. 오늘 만나볼 인생고수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디자이너 박종서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정말 40년 가까이 자동차 디자인을 하신 거죠? 자동차 디자인은 30년, 30년. 네, 본 되죠. 네. 30년. 그 전에도 또 다른 디자인을 네, 이제 하셨고. 전자전기 제품 디자인을 했었고 그래서 총 합이 한 40년 가까이 지금 되시는 거고요. 네. 그런 셈이죠. 예. 그럼 좀 궁금한 게 저뿐이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러면 자동차 디자인을 했으면 뭘 했을까? 뭘 했길래 자동차 디자이너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동안 어떤 것들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자동차를 시작한 것이 79년 말이었어요. 79년이요? 1979년. 79년부터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현대자동차가 포니 자동차를 이탈리아에서 디자인을 해와서 예. 그걸 생산하던 시절이었어요. 생산을 75년부터 생산을 했으니까 한 4년 정도 생산을 했던 시점에 제가 합류를 했죠. 네. 그 당시부터 제가 회사를 퇴직할 때까지 모든 차는 다 관여를 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디자인을 했다고는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동차는 이제 그래요? 우리가 디자인을 한 거죠. 팀이 함께. 예, 그렇죠. 예. 이제 디자인, 그다음에 뭐 엔지니어링, 이 자동차라는 것은 노동 집약적인 거기 때문에 예. 어느 한 사람이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이 협력을 해서 예. 그 협력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차종을 얘기한다면은 이제 스쿠프가 이제 100% 저희가 디자인을 시작했던 시점. 그 전까지는 이탈리아 기술. 네, 그렇죠. 다시 말해서 회사로부터 어느 정도 디자인이 신뢰를 받게 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스쿠프는 진짜 인기가 대단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의 거의 모든 차는 다 했었죠. 큰 인기도 얻는 차들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전자기기 쪽 디자이너였어요? 그때는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디자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옛날도 아닌데도 없었어요. 네. 의장이란 말을 썼어요. 의장이요? 의장. 네. 이제 일본이 만든 한문인데 이제 금성사 잘 아시겠지만 예. LG의 전자의 전신이 금성사라든지 여러 전자제품 회사들이 그 수출 기반으로 수출 확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면서 디자이너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디자이너들을 기업에서 이제 뽑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 전자제품 디자인을 한 6년을 했는데 예. 그 디자인들은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디자인에 대해서 밝을 때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모든 디자인들이 거의 다 상자형 텔레비전이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 상자형으로 만드는 것은 그 모델을 찍어내기 위한 금형을 만들기에 아주 용이해요. 늘 저는 사각형이란 박스라는 것에 대해서 늘 의심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나중에 그거를 금형을 파기 어려운 곡선우다 TV를 디자인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디자인이 굉장히 유럽 시장에서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수출을 했었죠. 그러나 전기 전자제품이 갖는 것들은 네. 단조로운 것, 많은 재료를 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6년을 제가 전자제품을 했었죠. 그러면 6년 동안 이제 전자기기 디자인을 하셨고 자동차로 이제 바꾸신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옮기신 건데
뭐 계기가 있었나요? 어땠나요? 6년 하니까 참 단조로워요. 네. 더 뭔가를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러던 차에 그 국가에서 그 교육의 기회가 있다는 공고를 봤어요. 아, 나라에서 하는. 예, 나라에서. 그래서 그 시험에 응시를 해서 일본에서 그 당시 일본은 선진국이었으니까요. 그 자동차 디자인, 자전거 디자인, 뭐 전자제품 디자인, 그다음에 뭐 모든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3개월 동안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육을 마쳤는데 네. 그 공교롭게도 일본의 자동차 디자인 잡지가 있었어요. 카스타일링지라고. 예. 그 잡지에 제 교육 내용이 실렸어요. 저는 이제 의외로 생각했었는데 네. 이제 그거를 회사에서 보고 현대양철에서 보고 저한테 와서 일하지 않겠냐는 제안이 들어왔던 거죠. 그게 결국 자동차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아, 그러면 어떠세요? 이 전자기기를 하다가 자동차를 디자인하셨잖아요. 좀 또 다른 게 있나요? 좀.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게 자동차 디자인이고 네. 그 재료만 하더라도 물질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자동차에 들어가니까는. 그다음에 그거를 풀어야 될 대해야 될 상대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직업군이. 그 엔지니어링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다음에 마케팅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거죠. 그런 것이 다양한 것이 나름대로 해볼 만한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아, 약간 단조로움을 느꼈을 때 이제 공부하고 오셨는데 좀 다양하게 좀 공부도 하면서 네.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디자인은 어디까지가 디자인이에요? 실외는 당연한 거고 실내도 디자인하시나요? 그렇죠. 실내 그다음에 엔진룸 그 본넷 속에 엔진룸까지도 디자인. 아, 엔진룸까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지금 내가 디자인해서 디자인 시작을 했으면 이 디자인이 생산되려면 3년 이상의 세월이 가야 되거든요. 3년 이상의. 그럼 3년 후에 이 차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새를 잡을 때 이 새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새가 날아가는 새를 화살로 쏜다면 앞에다 쏴야 만나는 그쵸, 거지. 그쵸. 새를 보고 겨냥하면 새는 떠나가잖아요. 그 논리하고 똑같다고 봐야죠. 자동차 디자인에서 실패라는 것은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신차가 나왔을 때 마냥 좋으시지만은 않으시겠어요. 계속 주시하게 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네.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잘한 일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그게 뭐냐면 예. 회사의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가 디자인을 먼저 제안을 그냥 한 것이 네. 그게 생산이 돼서 이제 회사에 이익을 가져온 차죠. 아, 이런 차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떤가요? 하고 제안을 또 하신 거예요. 예. 그게 어떤 차? 그게 뭐냐면은 HCD1이라는 컨셉카를 만들었어요. 네. 그 92년에 우리나라의 실정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 우리가 해외 시장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모터쇼에 그 자동차를 선보이죠. 근데 현대자동차에는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워낙 차종도 많지 않고 또 훌륭한 차가 없어서도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우리도 컨셉카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저 장난스럽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고래의 어떤 선, 그 물고기의 역동적인 선, 뭐 이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HCD1이라는 차의 방향을 잡아서 만들었는데 그 차가 디트로이트 모터쇼 1992년에 의외의 호평을 받아요. 미국에서 그 차를 생산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컨셉카를 보고. 네, 그 차를 생산만 해주면 모든 지원을 안 받겠다. 광고비 지원도 필요 없고 이 차 하나로 돈을 벌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이 우리의 기술이 그런 차를 호락호락하게 만들 수 있는 제반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포기를 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죠. 이 차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제품 계획이 돼서 네. 그거를 이제 티브론으로 바꾼 거예요. TV로. 그 스페인 말이에요. 네. 그 티브론이 상어. 그 상어로 이제 이름을 지은 거죠. 또 이 세상이 바뀌게 돼요. 자동차 시장이. 네. 난데없이 SUV란 단어가 나와요. 네. 스포츠 유틸리티 뭐 비클 해가지고 포드 자동차가 만들어요. 그 용어를 만드는 거죠. 차도 만들고 그게 포드 자동차의 엑스플로러라는 모델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을 다 지배를 하게 돼요. 정작 우리 회사에서는 SUV란 대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SUV 한번 만들어 볼래? 근데 SUV를 이제 점토 흙으로 다 만드는데 네. 5분의 1로 점토 모델을 만들고 미국에서 뒤에 405라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네. 고속도로가에 그 차를 내놓고서 길바닥에 엎드려서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건데 이제 시뮬레이션이죠, 네네네. 말하자면. 네. 실차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걸 사진을 찍게 되는데 사진 찍는 현장을 판매하는 미국 분들이 그걸 네. 보게 돼요.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내년 시카고 모터쇼에 한번 내보려고 그 스케일 모델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스톱. 이 차 모터쇼에 내지 마. 바로 만들어줘. 바로 만들어줘. 그러면서 얘기가 1대1로 만들 때까지 자기들이 기다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조그맣게 만들어 보고 그게 괜찮을 때 크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대1 모델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다시 이 본사에 우리나라의 본사의 모든 경영진 그 해외 수출을 담당하는 임원들 뭐 회장님 중역들이 다 LA를 집합을 해요. 네. 뚱딴지 같이 이 차를 만들어 달래니 어떤 차인지 보러 온 거죠. 네네. 그래서 보러 왔는데 그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국내 시장, 국내 영업 담당, 국내 판매 담당, 너희 이 차 몇 대 팔 수 있어 1년에. 네. 그러니까 우리 그거 국내 시장에 못 팔겠다고 얘기를 해요. 수요가 없다. 그런 산업 수요 자체가 없다. 그 승용차는 몰라도 이런 차는 산업 수요가 없기 때문에 네. 안 만드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미국은 엄청난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갈구가. 네. 그래서 미국에서 뭘 하냐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요. 네. 눈 가린 테스트를. 그래서 무작위로 평가단을 모집해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그 모델을 보여줘요. 마크는 안 붙이고. 네. 그래가지고 포드의 엑스플로러, 뭐 혼다의 무슨 차, 도요다의 뭐 그걸 쭉 놓고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생각보다 우월한 점수를 이게 받아요. 월등하게 네. 점수를 SUV로서 최고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내놓은 거예요 미국에서. 네. 봐라 이렇게 좋은 차인데 우리가 만들어야지. 그래서 갑자기 급선회 해가지고 그 평가에 의해서 그 차를 생산하게 됐는데 그게 산타페가 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쭈물럭거려가지고 두 대를 네. 티브론 이거를 성공시킨 거는 그래도 자랑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죠. 왜냐면 그것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통은 시켜서 일을 하는데 그렇죠. 시키지 않은 일을 한 거죠. 대단하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자동차 디자인 미술관을 또 꾸며 놓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디자인 미술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물들은 자동차를 원하는 사람들, 아이들에게 디자이너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쉽고 재미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한 10년 정도 이것을 제작하거나 배웠습니다. 여기 있는 전시품은 이건 뭐예요? 지금 보시는 게 1930년대의 모델입니다. 이 당시를 독일의 바우하우스 조형 운동이 있었는데 주 이론이 뭐냐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장식이 없고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 차입니다. 형태가 기능을 따른 이 모델은 시속 335km로 달렸습니다. 최고의 속도를 위한 인간의 지혜가 다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 연안에서 나오는 앵무조개입니다. 앵무조개를 반으로 자른 부분인데 여기서 나오는 곡선의 변화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걸 보시게 됩니다. 이 3차원 곡선의 증가가 1.61845란 비례를 가지고 계속 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의 질서를 알았을 때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선생님, 예? 지금 뭐 어떤 거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물고기는 지구상에서 이미 멸종된 물고기예요. 이게 1700년대에 자연과학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심해에서 발견했던 물고기들이 오늘날에 이제 멸종된 건데 그 당시의 기록을 찾아서 거기다가 과거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생명을 다시 제가 부여한다는 의미로 유리 작업을 해본 겁니다. 5월, 6월에 수확을 거두는 보리집이에요. 근데 어릴 때 만든 여치집을 생각을 해서 제가 그 기억을 더듬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 커브가 굉장히 재밌어요. 소용돌이 커브라 그러는데 이거를 안에서 들여다보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소용돌이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디자인은 생명이 없는 물건이나 기계에다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그게 나의 디자인입니다. 어떤 물건은 그런 이야깃거리가 없으면 그 물건은 잃어버려도 안 아깝다. 그러나 이야기가 있는 물건은 잃어버렸을 때 잠이 안 온다. 항상 디자이너는 이야깃거리를 충만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야깃거리가 제 디자인 철학이에요, 오늘까지의. 자, 이번 시간은 인생고수 키워드 시간인데요. 박정서 선생님과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포니 설계도인데요. 어떤 연관이 있나요? 포니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이탈리아의 설계 기술인 거죠. 네. 직선이 하나도 없는 게 자동차예요. 그 도면을 이탈리아가 그린 거예요. 조르제토 주자로가 예. 이탈리아 디자이너가 그린 건데 그 도면을 있어야 뭔가 학생들한테 설명도 되고 뭔가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되고 또 국가적인 어떤 나라의 어떤 보배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그거를 찾게 되는데 그게 송두리째로 없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에. 그 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추적을 했어요. 추적을 했더니 예상입니다만은 울산에서 연구소가 화성으로 옮겼거든요. 남양으로. 네. 옮기면서 그 데이터들이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포니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안 남고 다 분실된 거죠. 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탈리아를 이제 방문하게 돼요. 주자로한테 예. 도면이 없다. 그러니까 도면을 좀 너희가 참고해 보면 옛날 도면이 있지 않겠느냐. 너희가 그린 건데. 그래서 그걸 좀 달라고 그랬더니 주자로도 깜짝 놀래요. 그럼 찾아보겠다고 네. 안 나와요. 도면이 없어요. 네. 도면이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시간을 이제 주고 다음에 또 찾으면 오겠다고 찾으면 연락해달라고. 네. 근데 어느 날 찾았다 와라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래서 갔어요. 가서 딱 보니까 포니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찾은 건 란차 델타 사진을 찾은 거예요. 디자인이 비슷하니까 자기도 헷갈렸죠. 네네. 그래서 결국 또 못 찾아요. 네. 그러면서 그 이탈 디자인을 매각하게 돼요. 그래서 폭스바겐 그룹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매각하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렇죠. 창고에는. 다시 방문해서 이제 쪼르는 거죠, 제가. 네. 이걸 어떻게든 찾아야 된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종이가 나와요. 원래 자동차 도면은 마일라 페퍼라 해가지고 열이나 빛에 의해서 줄어들지 않고 항상 치수가 일정한 그 종이에다 그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도면은 없고 원도라 그러죠. 원도는 없고 그거를 암모니아로 굽는 걸 청사진이라고 그래요. 종이에다 구운 게 외곽 도면이 한두가 나왔는데 그것도 오래돼가지고 다 색깔이 발색이 됐고 치수가 줄어드니까 오래돼가지고 예. 도면에서 쓸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그 도면을 가지고 8년 동안에 네. 그 인력도 많이 들어갔죠. 내가 도면을 그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도면을 현대자동차에 반환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자연인데요. 자연에서 생활을 많이 하셔가지고 넣은 키워드인가요? 어떻게 나온 키워드일까요? 자연은 생존하기 위해서 그 진화론하고도 관계 있는 거죠. 네. 생존하기 위해서 진화를 하잖아요. 진화를 하는데 어느 식물이 나왔는데 이걸 어느 벌레가 와서 갉아먹는다 그래요. 네. 그럼 이 식물이 갉아먹으면 안 되니까 모양을 다시 해서 가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아주 나쁜 고약한 냄새를 뿜는 그걸 만든다든지 해서 진화를 하잖아요. 네. 그 진화하는 거를 요소를 우리가 관찰하고 이걸 디자인이나 엔지니어링에 쓰면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입증된 거니까. 네. 입증된 거니까. 근데 요즘 디자인은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컴퓨터에서 끄집어내서 쓰고 그러는데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창의력하고는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인생 고수 박종서 선생님과 관련된 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디자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으신지. 디자인을 얘기할 때는 네.
제가 교육을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교육들이 경쟁에서 친구를 이겨야지 사회에 성공할 수 있는 걸 된 거죠. 모든 지도자들은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창의력이 아니고 암기. 그래서 국한된 과목에만 잘하면 점수를 많이 받아서 내 개성과는 관계없이 공대를 갈 수 있고 의대를 갈 수 있고 점수 가지고 하는 거죠. 반면에 디자인은 그거와 관계가 없는 부분의 것이거든요. 네. 암기 못하는 아이들이 창의력이 뛰어날 수가 있어요. 그 확산적인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창의력이 있는 건데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고 뭐 어머님 말 잘 듣고 하는 애들이 점수가 좋은 애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은 이미 차단된 거예요. 확산적 그냥 수렴적으로 말만 잘 듣는. 네. 그래서 이게 제일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손으로 모든 걸 기억을 하고 물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열매 학문이라고 그래요. 엔지니어링도 열매 학문이고 그런데 옆에 빛 학문이 있어요. 빛은 열매를 열게 하는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네. 그죠? 벌이 곡식의 열매를 가져다 해두듯이 빛이 중요한 건데 빛 학문은 학문에서 교과서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결과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열매만 추구하는 성적 위주로의 이런 교육은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군요. 대한민국 자동차 디자인의 역사이신 우리 박종서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 저희한테 좋은 예술 작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생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하는 인생 고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생 고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인생 고수!